자, 다음 소식. 네, 이제 좀 SK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다룰 이슈는 SK 제7대 감독으로 선임된 염경엽 단장 소식입니다. 네. 또 여기 계신 세영 선배께서 네. SW 심층 포커스로 다뤄주셨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네, 삽사케님. 먼저 하세요. 네, 염경엽 단장은 힐만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돼서 무려 총액 25억 원의 몸값을 받게 됐습니다. KBO 리그 10개 구단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염경엽 단장은 감독 선임 직후 선배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생길이 열렸다고 하시면서도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팀을 흔들지 않겠다. SK만의 야구 시스템이 정착되고 성적까지 낼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팬들은 좀 예상했다는 반응인데 실제로 구단주는 끝까지 고심을 했다고요? 네네. 제가 그렇게 썼는데 일단 기사에 나왔던 만큼 저번 개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단주는 꾸준한 강팀으로 가는 기반을 닦느냐. 예. 두산이 그렇고 뭐 넥센도 그렇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팀들의 이유가 있다. 그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염경엽 염경엽 단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이었고 솔직히 그런 입장을 좀 고수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염경엽 감독이 왔을 때는 이제 당장 감독으로서 승리를 챙겨줄 수 있는 뭐 많은 승리는 아니겠지만 이 야구라는 게 순위 막판까지 경쟁 가면 한두 경기 했다고 순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해 정규 시즌이 그랬잖아요. 그쵸, 막판까지 어떻게 돼? 두산 빼고는 다 결부가 돼 있었어요. 성적을 냈냐 이 카드를 놓고 고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후보는 그랬습니다. 먼저 국내 리그에 있는 코치 SK 소속이 아닌 타 팀 코치 몇 명이 올랐었고요. 그다음 외국인 감독 후보들이 실제로 유력하게 좀 떠올랐습니다. 힐만 감독이 작년에 SK 유니폼을 입을 때 이제 후보군에 올랐던 그 코치진. 네. 거기에 힐만 감독이 또 외국인 감독을 추천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제 염경엽 단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감독이 됐죠. 내부에서는 완벽한 지지를 얻었었어요, 사실. 예, 염경엽 단장. 그 밑에 직원들도 염경엽 단장에 대한 좀 이런 신뢰가 좀 있었고 뭐 아무래도 넥센에서 보여준 능력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게 이제 결과적으로 염경엽 단장하고 염경엽 감독하고 맞았던 거죠. 예, 그러면서 염경엽 단장이 됐는데 사실 염경엽 감독도 저가 한번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염경엽 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 감독으로 오게 되면 욕을 많이 먹을 걸 알죠. 그렇죠. 예, 그 자리가 또 그런 자리고 또 아무래도 링크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2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파격적이죠. 우리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보통 5억을 받습니다. 유종일 감독하고 뭐 김태형 감독 그 정도 돼서 4억 선에서 이제 A급 감독 잣대가 들어가는데 염경엽 감독 7억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거죠. 예, 이것도 참 놀랐어요. 저는 한 2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5억이라는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면 SK가 이제 염경엽 감독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야구를 할 것인지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염경엽 감독이 선수들을 많이 괴롭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선수 괴롭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염경엽 감독만의 그런 야구 철학이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참 루틴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루틴을 상당히 좋아해서 자 염경엽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선수의 커리어는 기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고 자기만의 루틴, 뭐 캠프 루틴이 되고 훈련 루틴이 되고 경기 루틴이 되고 뚜렷하게 있어야 매년 상승된 성적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선수들한테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캠프부터 단장이 아닌 현장 지도라서 선수들한테 루틴을 만들라는 지시를 반드시 내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SK는 이제 수비, 항상 디테일에서 수비.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국 시리즈에서는 두산이 수비를 더 많이 한 셈이 됐죠. 그다음에 수비 강한 팀을 기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염경엽 감독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수비는 스타트예요. 스타트 예측력이라고 하죠.
예. 원래 또 외야에서는 특히 딱 소리만 듣고 뛰어나야 된다는. 네. 몸에 힘을 빼고 딱 왔을 때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야구가 예. 네, 수비만 좀 사람답게 하자라고 한 분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자들의 노림수 싸움이 더 강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승부하고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줄 아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SK 팬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염경엽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좀 스토리가 많잖아요. 뭐, 네. 과거, 담당하셨던 팀도 그렇고, 또 이제 개인적인 다른 구단 감독님과에도 인연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참 스토리가 재밌어졌어요. 네, 이런 걸 조명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넥센하고 SK의 플레이오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염경엽 시리즈라고. 아, 그렇죠. 이제는 네. 진짜 염경엽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넥센을 잘 알고 있는 염경엽. 그리고 지난 수년간 염을 보좌해왔던 장정석 감독이 염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둘의 승부 재밌을 거고요. 또 김기태 감독, 경향신문에서 안승호 선배인가 이윤균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준 내용입니다. 예. 김기태 감독하고도 좀 재밌죠. 김기태 감독이 참 염경엽 감독한테 친구인데 참 조금 없었어요, 사실. 넥센 시절에 상대 전적이 23승 9패예요. 네, 압도적인 거죠. 정말 압도적이었네요. 자, 그런 이제 염경엽 감독, 김기태 감독하고는 어떤 승부를 펼칠 것인지. 또 이강철 KT 감독은 또 염경엽 단장이 감독이 넥센 감독 시절에 또 수석 코치로 2년 정도 그쵸. 네, 보좌를 했던. 그리고 가장 백미는 김태형 감독과의 승부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엄청 뭐라 해야 되죠? 전투력이 뛰어나고 절대 한번 당한 거는 복수를 꼭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과연 감독으로서 SK한테 분명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어떻게 이 두 사령탑의 지략 대결 네. 많이도 엮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잔류에 외부 FA 영입은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 좀 이따가 차트를 달리는 기자들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또 걱정하시는 게 코칭 스태프 인선인데요. 아까 정경배 코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들은 소스는 일단 좀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다. 그리고 지금 수석 자리가 김성각 코치가 나가면서 수석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요. 요 빈자리는 아마 내부 승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 수석을 맡아줄 수 있는 카드를 데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외부 코치 영입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SK는 그러니까 이 중간 관리자 코치급들을 내부에서 키우려고 하는 이제 코치도 육성을 하겠다는 게 지금 SK의 염경엽 단장 시절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손찬훈 단장이. 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이제 인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재학 코치가 오는 거는 염경엽 단장 감독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너무 넥센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욕먹는 일은 안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또 틀렸다고 뭐라고는 하지는 마세요. 네, 하여튼 전 누가 수석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하여튼 아마 중간 수석은 뭔가 내부 승진 코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세부적인 코치진도 좀 약간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영 코치가 어디 간다는 이런 얘기는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네, 좀 한번 지켜보세요. 네,